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어요. 영국의 안보장관이 중국의 디지털 장관과 만나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인데, 사실 영국은 중국의 존재 때문에 지금까지 대만과의 그런 장관끼리의 행보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면적으로는 아예 보이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 그 틀을 깨고 장관끼리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장관끼리 만났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만의 인공위성 서비스였습니다. 자, 영국 그리고 대만 장관이 만났고요.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행보는 바로 대만의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구축이었어요. 참고로 영국 같은 경우는 원앱이라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회사가 있죠. 영국 정부가 주요 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정부가 주요 주주예요. 따라서 정부가 대놓고 대만으로 가서 영업을 한 겁니다. 원앱의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말이죠.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는 대만 북부에서 약간의 이용만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만의 전역으로 확장시키겠다고 밝혔어요. 어디가? 대만이 대만 전역에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어떤 기업으로? 원앱으로. 영국의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인 원앱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영국과 대만 간의 장관의 그런 대면적인 행보가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존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틀을 깨고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고서라도 영국이 대만으로 달려가서 원앱을 영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만 입장에서도 영국 입장에서도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의 구축이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대만의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앱이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났다거나 이런 식의 좀 미사일 폭격이 있었을 경우, 인프라가 훼손될 경우에는 대만 같은 경우는 통신 서비스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다.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죽이 파괴되든 말든 결국에는 인공위성 우주에 떠 있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가 저해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안테나 같은 경우도 전국 곳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안테나를 부시기 위해서 몇 천억짜리 미사일을 쏘기에도 상당히 비용 효율성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안테나를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전쟁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명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위성의 인터넷망은 대만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통신이 연결되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저는 꽤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영국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를 영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원앱에 안테나를 제공하고 있는, 지상 쪽에 안테나를 제공하고 있는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사실 안테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스카이라이프 기억하시죠? 자,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안테나인데, 그리고 이 안테나가 그래봤자 얼마나 큰 기술력을 요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기술력을 요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 예전에 과거에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를 쓸 때 비만 오면 안테나가 끊기고, 날씨가 안 좋아도 안테나가 끊기고, 눈이 와도 안테나가 끊기고, 이런 식의 안테나가 끊기는 현상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었죠. 그 당시에는 고궤도 그리고 중궤도의 인공위성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안테나가 끊겼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궤도 인공위성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초지연적인 혹은 실시간적인 데이터의 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AI라던가 혹은 자율주행만 보더라도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고궤도 중궤도에서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는 저궤도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을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저궤도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여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테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통신망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텔리안 테크가 여기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외에도 뭐 해상 안테나라던가 혹은 비행기 안테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모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원앱 같은 경우 그 외에도 뭐 텔라셋, 캐나다의 텔라셋 혹은 SES라던가 혹은 아마존까지도 인텔리안 테크의 안테나 없이는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를 구축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인 혜자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테나, 최근에 나온 전자식 안테나인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혹은 모바일 이런 쪽에 좀 사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상자처럼 생겼어요. 상자인데 두께가 상당히 작습니다. 두께가 5cm가 안 돼요. 그만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안테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기계식 안테나처럼 물리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을 잡는 게 아니라 전자식으로 통신을 이렇게 끌어와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진보된 안테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통신의 강도라던가 통신의 범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런 접시형 안테나가 훨씬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범위를 요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B2B라던가 도시, 물류, 스마트 시티 혹은 국가까지 이런 쪽에 광범위 안테나는 접시형 안테나가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접시형 안테나는 인텔리안 테크가 거의 독점입니다. 물론 스타링크,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안테나를 개발했지만, 이건 범용적인 안테나가 아니에요. 디펜던트, 그러니까 의존적인 안테나이기 때문에 오로지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망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이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인공위성 서비스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테나는 인텔리안 테크의 제품들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타링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인공통신 사업자들과의 협업 혹은 계약을 통해서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인텔리안 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뭐 인도라던가 혹은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남미, 아프리카 이런 식의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는 국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기지국을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지국을 세울 수 있었다면 이제 지금 뭐 다 세워놨겠죠.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곳이고, 이제는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망이 구축이 되면서 그럴 필요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여기서 안테나를 구축하면 결국 5G, 6G까지 통신망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로부터는 굉장히 큰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지금이 시장의 개화를 알리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같은 경우도 인터넷 보급률이 50%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큰 땅인 인도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50% 이하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아니고 인터넷 보급률이 50%가 안 돼요. 그 외에 뭐 남미, 동남아 혹은 사막 같은 오지, 아프리카 이런 대륙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막 같은 곳은 밀집 구역이 없어요. 별로. 뭐 인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땅이 넓은 국가들은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인구 밀집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10가구 살리기 위해서 기지국을 세울 수는 없어요. 따라서 5G 나아가서 6G까지 커버가 가능한 인공위성 통신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미 원앱과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원앱과의 합작사를 체결했습니다. 대략 2천억 규모입니다. 따라서 신도시라던가 혹은 이제 막 기지국도 안 깔려 있는 이제 막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오지 혹은 개발국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공위성 통신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여기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자기업만의, 그러니까 스페이스X만의 인공위성만을 위성과 호환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뭐 텔레셋, SES, 아마존, 원앱은 전부 인텔리안 테크의 안테나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장이 이제 막 성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룸이 매우 커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유럽 내에서도 스페이스X의 그런 독점적인 행보를 막기 위해서 원앱을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수조에서 수십조 원 정도가 달하는 통신 서비스망에 원앱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 원앱과 인텔리안테크가 볼 수 있는 그런 수혜 정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대한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결국 인텔리안테크를 안 볼 수가 있겠는가? 뭐 해외 투자자들, 뭐 국내 투자자들 할 것 없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유상증자 1000억 정도가 발표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약간 7천억짜리, 6천억짜리인데 1000억이라면 꽤나 큰 비중의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R&D 비용 500억이 R&D 비용이고, 300억이 이제 200억이 운영 자금, 운영이고요. 300억 정도가 이제는 부품, 제품들을 이제 구입하는데 쓰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일단 올해부터는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아마존과의 협업에 대한 양상품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점을 봤을 때 미리미리 제품들을 구비하고 재고를 쌓아놓고 R&D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이쪽에 대한 경쟁력을 잃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미 인텔리안테크에서는 컴퍼니 A라고 해서 새로운 협력사가 생기고 있는 것은 맞아요. 컴퍼니 A는 누가 봐도 아마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뭐 텔레셋, 원앱, SES, 스타링크 외에 거의 모든 글로벌 인공위성 서비스 회사들이 인텔리안테크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컴퍼니 A라고 하면 아마존밖에 없죠. 아마존의 A를 따온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는 5G, 6G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수십 년간 발생될 수 있는 뭐 UAM,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AI, 양자 컴퓨터 이런 쪽에 거의 대부분의 통신망을 결국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모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유의미한 그런 모습을 향후 수십 년간은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이미 5월 9일 저는 역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텔리안테크 투자하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했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 9일에 우리 멤버분이 토론방에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뭐 핵심을 찔렀죠. 아마존이랑 계약한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최근 유상증자한 이유가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싶습니다. 21년에 이런 인사가 있었네요. 인텔리안테크 아마존 인사 영입. 네. 뭐 대놓고 보여주는 거죠. 5월 9일입니다. 예. 경쟁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최근 유상증자 보고서 신고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A사가 새로운 고객으로 편입이 되었네요. 텔레셋, SES, 원앱은 이미 고객사이니 아마존 스타링크 뿐인데 아마존이 유력해 보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이스 분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기회 발생 시 잡으면 되겠죠. 굿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5월 9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정확히 이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진행했고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매수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저번 주 일요일에 우리 필승사다 멤버분들 그리고 좋은마켓 꿈나기 멤버분들에게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이죠. 13%, 14.18%, 27.9%, 203%, 21.67%, 32%, 19%, 18%, 22%, 93%, 63%, 34%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현재 국내 해외 주식은 딱 한 종목씩 총 두 종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대 손실 종목이 두 종목이 있고요. 마이너스 1%대 손실 종목이 두 종목이 있고, 그 외에는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어요. 계좌 공개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절대 거짓으로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필승사단 2기 멤버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이 모집이 되면 2기 멤버도 이제 그만 모집을 할 거예요. 2기 멤버까지가 제가 이제
멤버 기준으로 계좌 손실이 났을 경우 환불을 진행해 드리는 것이고, 이제 3기부터는 환불 서비스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환불 서비스를 제거할 예정이고, 2기 멤버까지가 환불까지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손실 봤을 때는 환불을 해드릴 겁니다. 1년 기준으로 말이죠. 멤버 계좌 기준이에요. 제 계좌가 아니라 멤버 계좌 기준입니다. 한 3분 정도 더 받고 2기는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64,700원에서 유상증자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상증자까지 아마 웬만하면 주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